네, 도컨트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죠. 시장 자체로는 뭐, 나스닥,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 최대치에서 살짝 한 0.3% 정도? 그 정도 이제 남겨놓은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그 안에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특히 IT 종목들, 빅테크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태가 안 좋죠. 특히, 오픈 AI 발해서 상당히 걱정들이 많은데, 이번에 12월 11일이죠. 11일 날 나온 챗GPT 5.2 이게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저번 영상 때 제가 그 얘기를 드렸더니만 많은 분들이 챗GPT 이번 나온 거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언론이라든가 뭐 벤치마크 이런 것들이 상당히 5.2가 좋게 나와서 많이들 이제 찬양을 했었죠. 다시 제미나이를 앞섰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월가에서도 지금 이번에 골드만삭스 자료 나온 거 보니까 생각보다 별로였다. 너무 이르게 샘 알트먼이 5.2를 런칭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이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뭐 지금 무료 버전을 쓰고 있거든요. 무료 버전. 제미나이도 무료 버전 쓰고 있고, 챗GPT는 뭐 거의 안 쓰지만 무료 버전이고, 퍼플렉시티만 유료 버전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그 챗GPT는 유료 버전을 썼는데, 올 초에 이제 퍼플렉시티 무료 1년권을 받아가지고 그걸 쓰고 있다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름, 가을부터는 제미나이를 조금 섞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가을부터는 거의 이제 제미나이만 쓰고 있고, 이번에 챗GPT도 오랜만에 써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5.2 같은 경우에는. 이 무료 버전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LLM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99%가 뭘 쓰고 있냐면 무료 버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료 버전에서 트래픽이 일어나고, 여기서 학습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유료 버전까지 올라간 거기 때문에, 무료 버전에서의 점유율 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수익화 모델, 유료 버전에서의 이 싸움에서 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료 버전에서 이 점유율 싸움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보면은 챗GPT 지금 1일 사용자 숫자가 뭐 8억 명 정도 얘기 나오는데, 거기서 뭐 지금 유료로 쓰고 있는 사람이 뭐 1,000만 명도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무료 버전에서의 싸움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무료 버전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말라.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엄청난 헤비 유저는 아닙니다. 이런 LM 서비스에 대한 헤비 유저는 아니기 때문에 무료 버전에서도 충분히 저는 제가 원하는 답변들을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버전을 잘 쓰고 있고, 다시 유료 버전을 쓸 날이 오겠죠. 작년에 제 챗GPT 쓸 때 같은 경우에는 무료 버전은 좀 모자랐기 때문에 유료 버전을 한 1년 넘게 썼던 거고, 지금 제미나이 3.0으로는 충분히 제가 원하는 답변들을 한 90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악플 좀 다셨더라고요. 그 무료 버전은 네가 평가할 게 뭐냐. 저는 제가 쓰는 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전문가들의 판단, 평가 이런 것들 다 보고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다가 제 것도 좀 섞겠죠. 섞지만 어떤 무언가를 판단할 때는 전문가들 의견을 더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큰일 났다. 챗GPT가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점유율 싸움에서 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 차이가 벌어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다음 버전 업, 그러니까 제미나이가 뭐 3.0에서 3.1 내든 5를 내든 다음 버전 업이 있게 되면은 이 격차가 상당히 벌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챗GPT와 연관이 있던 여러 기업들, 종목들이 조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위험해지기 전에 그 전에 시장 센티가 밖에 찬바람 불듯이 확 바뀔 수도 있다. 그거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AI 전쟁에서 결국에는 머니 파워 게임이고, 또 전력 같은 것도 그렇고, 전력도 마찬가지로 머니 파워 게임이거든요. 이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구글이 결국엔 이길 수밖에 없다. 뭐 구글도 있고, 뭐 테슬라의 그룹도 있을 것이고, 여러 서비스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1타 강사, 제일 점유율이 높을 기업은 결국에는 구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계속 제가 설파해 드렸으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전체적인 산업에서의 큰 완전히 뭐 폭삭 주저앉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런 AI 군비 전쟁 같은 이 군비 경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거고, 계속해서 반도체, GPU, DRAM 이런 것들에 대한 소모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고, 뭐 우주에다가 서버 센터를 짓든 아니면은 이 땅에다가 짓든 이거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의 권력 구조라는 거는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승자와 패자가 제가 볼 때는 확실히 갈려요. 내가 만약에 1월달 심천 날씨가 어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답변을 제일 잘해주는 애한테 물어보겠어요? 아니면은 뭐 두 개 다, 그 LM 서비스 두 개 다 물어보겠어요?
결국에는 한 곳에다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단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제미나와 챗GPT 이 두 그 LM 서비스 중에서 단골 서비스로 가는 그 경로가 계속해서 지금 제미나이, 점유율 서비스는 제미나이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라클에 대한 그런 지금 연초 대비로 거의 45% 정도 마이너스거든요. 브로드컴이 지금 마이너스 한 20% 정도, 한 4일 만에 이제 폭삭 주저앉았는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싸긴 해요. 비싼, 밸류에이션 해보면 좀 비쌉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엔비디아보다 비싼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조정이 돼서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고평가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걸 때려맞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 놔두고 있고, 포트폴리오 종목에 그런 변동 없고, 만약 변동 있게 되면 저는 미리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근데 그에 비해서, 오라클 같은 경우는 부채로 인한 그런 이슈도 있었겠지만, 역시 비싼 거는, 너무 비싼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오라클의 45% 정도의 폭락이 고점 대비로 이제 폭락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챗GPT의 이런 뭐랄까 약세라고 해야 되나요? 좀 생각보다 이 경쟁에서 좀 밀릴 가능성을 좀 반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오픈AI가 상장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픈AI에 대한 평가는 그 친구들 기업들, 뭐 엔비디아라든가 그 오라클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이제 얘들 먼저 반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매를 대신 맞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도 사실은 뭐 170불대 초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고점 대비로도 얘도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거예요, 사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GPU 그 시장에서 이 시장 지배력이 있고 해자도 있고 쿠다란 해자도 있고, 그리고 뭐 일단 제품력 자체에서는 이제 비교가 안 되죠. 최고의 제품을 갖고 있다 보니까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방어되는 측면도 있는데,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이제 그 챗GPT 오픈AI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라클은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뭐 기업이 망한다기보다는 주가가 계속 상당히 어려운 그 터널 안에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어두운 터널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제 생각에는 원래 그 자리로 좀 돌아온 느낌이 좀 들긴 들거든요. 워낙 고평가인 상태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 마이너스 20%인 상태에서 막 오라클만큼의 그런 막 반토막 가까운 그런 하락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1달락은 되는데, 근데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는 조금 챗GPT가 한 거 봐가면서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쪽 센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구글도 320불대 위에서 지금 309, 8불까지 밀린 상태고, 아무리 잘해도 지금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단 여기서는 좀 발을 좀 빼자 이런 분위기도 많은 것 같고, 또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평가된 종목들, 또 AI 종목들, 이 종목들에 대한 피로감, 또 차익 실현 이런 욕구들, 이런 욕구들 때문에 요거를 팔고 이제 다른 종목들로 좀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또 테슬라에 대한 관심들이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되게 많아졌어요. 특히 이제 우주에다가 서버 센터를 짓는다는 거, 요게 참, 처음 딱 들었을 때는 너무 투머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듣게 되면, 물론 이제, 약간 좀 투머치인 경우, 그런 게 좀 있긴 하지만, 되게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일론 머스크가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시간이 걸려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테슬라에 대한 그 기본적인 뷰는 일단은 쭉쭉쭉 올라간다. 근데 중간중간 너무 변동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제 350불대에서 이제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자율주행도 뭐 웨이보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 솔직히 게임이 안 되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을 통해서 주행했던 거리에 대한 그 데이터라든가, 그리고 이제 확장성이라든가, 전 세계에서 웨이모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곳이 미국밖에 없잖아요. 일부 지역이 또 있긴 한데 뭐 그렇게 크진 않고 본격적인 건 아니고, 근데 테슬라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많은 국가들에 이렇게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FSD가 이제 런칭이 됐고, 그래서 좋게 보지만 일단 전기 자동차 판매에 있어서는 조금 중국 기업들한테 계속 밀리고 있다. 상당히 빠르게 밀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주가라는 건 또 다른 걸 보잖아요. 로보택시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뭐 휴머노이드 쪽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조금 먼 얘기인 것 같고, 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중국 기업들하고의 경쟁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그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쪽을 먼저 선점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살짝 중국한테 조금 밀리는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일단은
가성비적인 측면, 가성비가 상당히 이제 중요해졌잖아요. TPU 같은 그런 테마도 마찬가지지만, 가성비가 중요한 상황에서 옵티머스가 이 중국의 그런 그 로봇들을 가성비로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아무튼 간에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비싼 것들에 대해서 약간 경기를 일으킨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비싼 자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AI가 시장을 이끌 것이다라고 보는 곳이 있고, 내년에는 AI보다는 다른 쪽들, 그리고 이제 미국보다는 미국 외 지역들, 싼 자산들을 찾아서 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은 뭐 결국에는 미국에서 성장이 나오는 사람은 어디냐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이 IT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지금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산을 투자를 해서 AI 서버 센터를 짓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퍼포먼스를 이제 일으켜야죠. 일을 해야죠. 많이 먹었으면 이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하는 첫 해가 제가 볼 때는 2026년, 이 상당히 중요한 불수령이 되는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투자는 올해 내년까지는 진짜 웬만큼 이제 투자가 되는 것 같고, 뭐 그 뒤로 투자가 끊긴다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투자가 좀 되는 것 같고, 그다음부터 퍼포먼스가 내년부터 이루어지니까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디 있을까를 더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사실 잘 안 보이는데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쪽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구글인 것 같고, 물론 이제 작은 기업단에서 그런 AI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 이뤄내는 그런 기업들도 나올 거예요. 되게 많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볼 때는 저는 잘 못 찾겠어요. 구글 외에는 딴 것이 보이지 않고, 사실은 그 진짜 주식을 잘 하려면 산업들을 정말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진짜 수혜를 받을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안전빵으로 대형주 위주로만 가는 투자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게 리스크를 감안한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일전에 뭐 SMR이라든가 뭐 페르미 같은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약간 소형주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실 생각해보게 되면 하이 리스크 노 리턴입니다. 하이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하이 리턴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이 리스크가 있지만 노 리턴인 경우가, 로우가 아니라 노요. 노 없다,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뭐 반토막도 더 나왔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사태를 보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소형주 많이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이제 매주 어떤 주식에 투자를 했는지 매주 나오잖아요. 보게 되면은 상단에는 뭐 대형주들이 좀 있어요. 엔비디아, 뭐 테슬라, 뭐 구글 왔다 갔다 하는데, 가끔씩은 막 속수익 같은 것도 올라오고, 그 외 종목들 보면은 막 인버스, 레버리지, 막 소형주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대형주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수익을 오래 냈고, 그 전에도 내왔고, 퇴사가 5년 차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대형주들을 위주로 투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버텨왔거든요.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익이 제대로 창출되는 그런 기업들한테 투자하시라고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 짓자면, 오픈 AI 관련된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그렇게 좀 약간 터널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미나이와 관련된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좀 버티시면 좀 올라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시장의 관심 중 하나가 이제 달러 원 환율인데, 1472원, 60원대까지 어제 내려갔다가 좀 올라왔어요. 이제 국민연금이랑 정부랑 짬짬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부터 좀 60원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 큰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주 수천억 원을 계속해서 미국에 보낼 것이고, 이게 상당히 환율을 위로 올리는, 달러 환율을 위로 올리는 원화를 약세로 밀고 가는 그런 큰 역할인 것 같고, 기관들의 해외 투자,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그리고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그 외화도 결국에는 그곳에다가 그 공장도 짓고 창고도 짓고, 그 오프쇼어링 계속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달러를 강세로 만들고 원화를 약세로 만들고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끝날 그런 추세는 아닌 것 같고, 뭐 한 2, 3년 동안 그 추세가 지속이 됐는데, 뭐 여기다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여름부터 우리 3,500억 불 미국에다 바치는 조고, 그래서 한국이랑 일본만 지금 환율이 똑같이 가고 있어요. 거의 달러 대비로 약세 통화가 두 통화밖에 없어요. 나머지 통화들은 다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부가 어땠다 하기보다는 이건 미국 잘못이에요. 뭐 솔직히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서학개미고, 여러분도 서학개미고, 또 국민연금도 서학연금이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지금 미국에다가 돈을 보내고 있는데, 투자로 인해서 그 돈을 보내는 건 저는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영위활동이니까, 그로 인한 그 달러 가격의 상승, 그러니까 달러 원의
상승은 이해해 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한테 때려 맞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거의 환율이 100원 정도가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1,400원대에서 중반에서 1,400원대 후반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명백하게 우리가 거의 을사조약을 당한 거랑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1,500원 이상 넘어가는 건 제가 뭐 말씀드렸잖아요. 1,500원대가 뉴 노멀이 될 거라고 제가 작년부터인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10가지 약을 처방을 해도 제가 볼 때는 달라질 게 없을 것 같고, 내년에는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게 수입 물가야. 우리나라는 농산물, 에너지, 원자재 모든 걸 다 수입하는 아일랜드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제 물가가 좀 올라갈 것들 예상을 해야 되고, 공산품 같은 경우는 지금 디램 가격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 물가가 또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인플레에 대한 것들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또 인플레를 하방시키는 그런 요인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내년에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그렇게 많이 내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땐 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물가가 뭐 엄청나게 높은 예전에 미국에서만 7%대 그런 물가가 튀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물가에서 0%대 성장이라면 나라도 돈을 풀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은행도 우리나라 연준이라고 쓰는 은행도 돈을 푸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확장지정한 게 맞고, 대신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과열이 된다. 4%대 5%대 간다. 그러면 이제 걷어들이고 이게 밀당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정부가 돈을 푼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돈을 푸는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지금 달러원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돈을 풀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지금 달러원이 올라가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과 기관과 연금 이 3박자의 해외 투자, 그리고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매년 200억 불씩 미국에다가 조공을 보내야 되는 그런 측면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엮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AI가 진짜 우리의 삶을 바꿔간다는 거를 조금씩 저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제미나이 무료 버전 쓰고 있긴 하지만 많은 작업에 있어서 이런 LLM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진짜 내가 비서 하나 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저보다 더 잘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느끼시겠죠. 또 기업단에 계신 분들은 비용이 줄어든 걸 보면서 놀라실 거고, 빅테크들이 그렇게 AI에다가 수백조 원들, 개별 기업 단으로 볼 때 제가 수백조 원을 투자하게 될 것 같아요. 매년 4, 50조씩, 어떤 기업들은 80조, 90조씩 투자한 거 보니까 한 3, 4년, 4, 5년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서버센터의 그런 투자가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못해도 빅테크 한 기업들이 400조 원 정도를 들여서 서버센터를 짓는 건데, 어마어마한 건데,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자동화시키고, 그러면서 또 인간들이 필요 없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 같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AI는 결국에는 인간들의 자리를 빼앗고, 결국에는 인플레도 낮추는 요인이죠, 당연히. 온라인, 모바일 이런 것들이 인플레를 떨어뜨리는 디플레이 요소가 있었다면, AI는 더 제가 볼 때는 파괴적인 그런 효과를 주게 될 것 같고, 이건 GDP는 올리게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볼 때 인플레를 낮추고,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실업자들을 양산하지만, 뭐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청년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잖아요. 특히 이제 그렇게 칭송받던 그런 20대 친구들이 AI의 자동화 때문에 결국에는 취업을 못해서 지금 놀고 있는 그런 상황, 명문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보게 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제 조카들을 보게 되면, 몇 살도 안 되는 조카들을 보게 되면 얘들 정말 어떤 세상을 살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도 많이 드는데, 일단 우리도 AI라는 큰 파도 앞에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후 잘 대비하시고요. 저도 참 AI의 수혜를 받으면서 주식이 커가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진짜 나는 살짝 이런 파도에서 좀 벗어나서 좀 산이 살짝 올라온 느낌인데, 이 파도를 타면서 정말 살아남아야 되는 친구들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느낌도 들고, 여러분들도 잘 버티셔서 승리하는 투자자, 승리하는 인생, 성공한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누카골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을 해야, 건강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면역력 높이는 마누카골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